네, 안녕하세요. 꽃봉원의 최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과세면은 뭐 세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1세대가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있으면은 그리고 그거를 팔면은 비과세를 받는데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거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특별한 예죠. 특례는 말 그대로. 그게 특례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특례가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수에 따른 특례가 5가지가 있어요. 총 9가지를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보유 기간에 따른 특례는 말 그대로 2년 이상 되면 비과세인데 특례라니까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 미만인 경우겠죠. 2년 미만이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예에서는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특별한 예가 4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4가지 중에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는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게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첫 번째, 지금 이제 얘기할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인들도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냥 관광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어떤 취약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이라든가 이제 병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근무상 형편이 변경이 돼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그랬을 때는 2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게 조건 이런 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항상 붙더라고요. 그 취약 부분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그래갖고 지방에 살다가 저기 서울 명문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 그래서 난 이 주택에 여기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비과세 시켜주세요 하면은 삑 안 됩니다. 그 취약 관련돼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은 대상자가 되시려면은 초등학교 또는 이제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근무상 형편은 예를 들어서 뭐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발령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본사로 또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기존 살던 주택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살아야 되고 세대원 전원이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나 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경우 그때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시켜주는 거고요. 단 2년 이내에 그 기존 주택을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로 나가긴 나가는데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이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취학이라든가 이제 학교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근무상 형편 때문에 어디 파견을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요하는 여건이 생겼을 때 세대원 전원이 다 갔을 때 출국했을 때 기존 주택, 국내에 있는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국내에 있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이제 일반인들도 조금은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우리가 조합원 가입을 하잖아요. 조합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제 해도 좋다라는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집을 허물 거 아니에요. 허물 거니까 그럼 내가 좀 들어가 다른 데 가서 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A라는 집을 이제 구했어. 구해서 여기서 1년 이상은 살아야 돼요. 여기 살다가 이제 이제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고 요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은 요 부분도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공 전이나 이제 완공 후 되고 신축이 완공된 후고 2년 이내에 팔아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신축된 건물에서 1년 이상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보유 기간의 특례에 따른 네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특별한 예, 그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1세대 1주택이면은 여건을 가졌을 때 비과세 시켜주는 건데 특례니까 주택 수에 따른 특례니까 이거는 반대로 보면은 2주택이라도 1주택처럼 간주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한번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불빛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A라는 부분이 이제 기존 주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존 주택에 살다가 이 집을 팔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내가 기존 주택을 팔고 잔금일을 요 B주택 산 부분에 잔금일과 같이 맞춰갖고 동일날 갈 수도 있지만은 미리 먼저 살 수도 있잖아요. 이 A주택 판 시점과 B주택 산 시점이 다 동일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은 동일한 날짜가 아니면은 이제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건이 이제 붙는다는 거죠. 너무 조건은 별로 맨날 원래 조건 붙는 게 원래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붙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자, 조건이 A주택 기존 주택하고 여기 B주택하고 A주택 기존 주택을 사고 나서 B주택을 신규 주택을 살 때 이 차이가 1년 이상 차이는 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A주택 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요거 사고 6개월 뒤에 B주택도 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됐을 때 이걸 팔게 되면은 이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왁구는 기존 주택에 살다가 B주택, 신규주택을 사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이 기존 주택을 팔면은 이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게 기본 왁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폐단이 있더라고요. 자, 그 폐단이 뭐냐? 그럼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 사고 풀로 다 채웠어. 이제 3년째 이 기존 주택을 팔았어. 그럼 이거 비과세잖아요. 자, 근데 B주택도 산 지가 얼마 됐어요? 3년 됐잖아. 그럼 얘도 비과세인 거야. 그럼 얘도 팔고 얘도 바로 팔고 그럼 비과세가 동시에 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주택이 여러 가지 있다가 팔았을 때 마지막 남은 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마지막 남은 그 한 주택부터 새로이 이제 기산점이 되는 거죠. 새로이 2년이 지나야지만이 비과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좀 있더라.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얘도 비과세, B주택도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2018년 9월 13일 흔히 9.13 대책이라고 하죠. 9.13 대책의 이제 주요 골자인 부분이 비과세 부분에서는 자, 기존 주택 A에서 신규 주택을 샀는데 그게 마침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B주택, 신규 주택 산 게 이것도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집이면은 기존에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집을 팔아라. 그래야지 얘를 비과세를 시켜주겠다. 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어요. 나머지는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새로 산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똑같이 예전같이 3년 이내에 A주택 팔면 되고 A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래도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까 이것도 폐단이 좀 있더라 이거죠. 왜? 1년을 줄였는데 자 2년 풀로 채우면은 얘도 비과세 그 다음에 얘도 비과세 요건이 되잖아요. 2년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또 이런 폐단이 있더라 이거죠. 그때 당시에 갖고 좀 이제 제도를 강화시켜 놓으면은 이 투기 바람이 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또 강화로 갔던 거죠. 그래서 강화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처럼 마지막에 한 주택이 남은 한 주택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뭐 지금처럼 했다든가 이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2019년도 12월 16일 날 12.16 대책을 또 발표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요 골자는 뭐냐? 자, 나머지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조정 지역 대상,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비주택이, 신규 주택이 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비과세 시켜주겠다. 그리고 동시에 1년 이내에 비주택,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12.16 대책의 비과세 요건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신규주택에 전세 끼고 사는 경우 만약에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가 1년이 남았어.
뭐 예를 들어서 1년 반이 남았어.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내가 1년 안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신규 주택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1년. 그리고 여기가 세입자가 1년 반 남았어. 그러면 2년 반이잖아요. 그럼 2년 반 안에 여기로 들어가면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자, 제가 이 신규 주택을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 매도자잖아요. 이 매도자가 나한테 팔았어. 팔고 요게 자기 집이잖아요. 기존에는 자기 집으로 전세를 안 줬어. 보통 2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세입자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에 이게 그럼 2년에다가 내가 1년 안에 입주해야 되니까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되나? 네,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매도자가 그 자리에서 전세로 앉는 거는 이거는 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으로 보지 않는다. 뭐 법률로는 제정된 건 없는데 이런 꼼수들이 생기니까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적용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일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 같은 상속주택. 상속주택이니까 여기 이제 신규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속주택이 되겠죠. 자,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희망해서 집을 산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또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남 주면 상관없어요. 사회에 한원하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리 그 양도 국세 중에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한에 언제까지 팔아라 이런 기한에 제약이 없는 게 이 상속주택 부분입니다. 단지 여기도 똑같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기존 주택에 있다가 상속주택 받았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버렸어. 그럼 비과세 안 돼요. 순서가 상속주택을 받고 기존 주택을, 여기는 상속주택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만이 파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제 상속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얼핏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상속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근데 뭐 첫째한테 그냥 다 줬다. 그러면 첫째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소유가 첫째가 집 한 채 더 얻는 건데 지분 형태로 받을 때 만약에 첫째가 40% 받고 둘째가 30%, 셋째가 30% 받을 때는 이제 소유권은 첫째, 둘째 각 지분이 있으니까 각각이 집 한 채씩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첫째,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소유권을 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분이 똑같으면은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분도 똑같고 거주도 셋 다 안 해. 그러면은 연장자 순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럼 주로 이제 첫째가 되겠죠. 그리고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분을 가졌을 때
제일 많은 지분이 사람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걸로 되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일반 매매로 해갖고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제 각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요거 상속주택하고 일반주택 지분 형태로 매입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명심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등기를 안 쳐. 등기를 안 친 상태에서 만약에 첫째가 자기 집을 팔았어. 등기를 안 쳤잖아요, 지금. 안 친 상태에서 첫째가 팔았어. 팔고, 그러면 어차피 비과세 요건이 됐으니까 비과세 받고, 아직 등기는 안 쳤지만은 첫째가 다시 또 집을 하나 샀어. 다시 하나 집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째가 그 A가 기존 주택인데 이걸 팔았어.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또 C를 또 샀어요. 아직은 등기를 안 친 상태예요. 상속주택에 대해서. C를 사서 C가 이제 비과세 요건이 2년이 지나서 비과세 요건이 됐어. 그래서 C를 팔았어. 요걸 C는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이 상속주택이 등기는 안 쳤더라도 이걸 받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아마 장남이신 분들은 요 부분 좀 유념을 해두시고요. 둘째나 셋째는 뭐 기존 주택 가지고 A를 가지고 있다가 또 팔고 비과세 받고 다시 C주택을 샀다가 다시 또 팔아도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째인 장남이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거죠. 합가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상속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합가주택이 되는 거죠. 자, 기존 주택 내가 A가 있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 그리고 부모님 혼자 이제 생활을 못 하셔. 그러면 합쳐야 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자식 집으로 오든가, 보통 그렇게 오죠. 자식이 부모님 집 가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별로 드문데, 하여튼 부모님이 이제 왔어요. 왔으면은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아들 이름으로 해줬어. 합가주택이 된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거니까 어때요? 효도하는 거잖아요. 효도하는 부분이니까 혜택을 좀 많이 줘야죠. 그래서 이 합가주택으로 인해서 집이 한 채가 더 들어서 두 채가 됐을 때는 이 기존 주택이나 합가주택이나 상관없이 10년 이내에 아무나 팔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 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A주택이나 B주택이나 비과세 요건, 보유 요건 또는 거주 요건은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젊은데 병을 얻었다. 그래서 이거 한다. 그럼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여기도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 조건이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모님이 이제 또 다 살아계셔. 그러면 부모님 중 한쪽만 60세 이상이면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요.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꼭 병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고, 부모님이 이제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합가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60세 미만이라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줍니다. 합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로는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두 채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남자 주택, 남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가 또 한 주택을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2주택이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이 되니까 이거는 효도보다는 효도만큼 똑같이 해줄 수는 없고, 효도보다는 조금 줄여주자. 얼마로? 절반으로. 그래서 효도가 아까 그 합가주택의 같은 경우는 10년 아니라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했을 때는 5년으로 하자. 5년 이내에 이것도 똑같이 남자 주택이라든가 여자 주택이라든가 상관없이 5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그 농어촌 주택이죠. 말 그대로 이제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저 시골에 있는 주택을 사면은 기존 주택 팔면은 비과세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 제도의 취지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시골을 등지고 도심 쪽으로만 오다 보니까 시골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급적이면은 내려가서 농어주택을 거주해갖고 또 뭐 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기존 주택, 도시에 있는 주택 비과세 혜택 줄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런 취지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는 게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기업인들에게 힘을 주고 기업인들이 전 세계로 뛰어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그리고 국내에서 또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우선은 경제가 살아야 되는군요. 대통령이 아무리 뭐 또는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아무리 뭐 인덕이 많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들 편하게 경제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물가 이렇게 좀 폭등하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결국은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시골에 대한 나름대로 동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온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서는 시골에 대한 그 향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골 가서 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고는 싶어요. 도심, 뭐 동경과 그런 향수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갈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주면요,
거기서 먹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도심 나와서 더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피해는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경기 하락된다 이러면은 집값 어디부터 떨어져요? 여각부터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더 중점을 이 정권에서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했고요. 자, 그럼 농어촌 주택이라는 부분이 이 농어촌 주택을 기존 주택이 있는 데서 농어촌 주택을 사고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가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농어촌 주택 그러면 인구 20만 미만의 소도시의 이런 주택이라든가 또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읍면 단위의 주택.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기준시가 2억 원 미만. 이 한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2배, 4억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이제 규모에서도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35평 미만.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5평 미만인 경우에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땅의 이제 토지 면적도 있었는데 보통 200평 미만. 근데 그거는 이제 폐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에 의한 그 농어촌 주택은 뭐 상속주택이라든가 이농주택이라든가 또 이제 귀농하기 위한 귀농주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한 그냥 한 8가지 그게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농어촌 주택 부분은 대충 한 그 정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에서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이제 뭐 수도권이나 뭐 이제 도시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관광단지라든가 어떤 뭐 허가구역 내에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읍면단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는 그냥 읍면 단위 또는 20만 미만의 소규모 시에 있는 이제 동단위에 있는 이제 주택 그런 거를 농어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인데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는데 또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한 2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등기 안 친 거. 내가 그냥 거주를 하고 다 이거 보유가 이거 다 했는데 조건을 갖췄는데 등기를 안 쳤어. 미등기죠. 그런 상태에서 팔았어. 미등기 전매는 중과 70%입니다. 70%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양도세에서는 이제 고가주택이 기준이 12억이죠. 이 고가주택도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취득세 감면 부분에서는 9억 이상을 이제 고가주택으로 보고
뭐 종합소득세 계산한 부분에서는 11억 이상을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12억 또 뭐 대출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15까지도 보는데 우선 여기서는 양도세 부분 하니까 양도세 부분이니까 12억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을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을 낸다. 근데 뭐 다 내는 게 아니라 초과되는 부분만 고가주택 12억 이상 초과되는 부분만 그 부분만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이제 자격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